어느 날부터 인가 아내가 나와 눈을 잘 마주치지 않습니다. 괜히 눈을 피하는 듯하고 손을 내밀면 슬쩍 뿌리치는 느낌마저 듭니다. 예전엔 함께 웃고 내 어깨 기대어 오던 사람이 이제는 옆에 있어도 표정 하나 없이 조용하기만 합니다. 당신과 아내 그리고 잃어버린 손길이 다시 이어지는 그날까지 지금부터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남편들의 오해, 왜 그녀는 변했는가? 많은 남편들이 말합니다. 나는 예전과 똑같이 행동하고 있는데 왜 아내는 변했을까? 예전처럼 어깨를 감싸도 보고 손도 잡아보고 장난도 쳐보지만 돌아오는 건 어색한 미소 혹은 조용한 피안뿐입니다. 그러면서 점점 멀어지고 어느 순간부터는 그냥 나이가 드니까 그렇게 했지 하고 넘겨버립니다. 하지만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아내는 감정을 잃어버린 걸까? 정말로 더 이상 사랑받고 싶지 않은 존재가 되어버린 걸까요? 제가 지난 수십 년 동안 수천 상의 부부를 상담하며 알게 된 건 단 하나였습니다. 변한 건 아내가 아니라 시대이고 환경이고 그리고 우리가 멈춰있던 방식이 여성의 몸과 감각은 나이가 들면서 무뎌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예민하고 더 섬세한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자극의 방식이 달라질 뿐입니다. 젊었을 때는 어깨를 툭툭 쳐도 웃으며 받아주던 아내가 지금은 그 손길에 깜짝 놀라는 이유는 몸이 씻어서가 아니라 그 손길이 여전히 젊은 시절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예전처럼 허리를 확 감싸거나 뒷목을 툭 치거나 그건 이제 아내게 무심함과 물의 암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많은 남성분들이 이렇게 말하십니다. 아니, 난 여전히 사랑하는데 표현하는 건데. 맞습니다. 사랑은 여전할 수 있어. 하지만 표현 방식은 세월에 따라 진화되어야 합니다. 남자는 바뀌지 않는 걸 미덕으로 삼지만 여성은 바뀌는 감정을 섬세하게 느끼는 존재입니다. 그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같은 손길도 서로를 멀어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진짜 문제는 사랑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사랑이 닿지 않는 방식으로 표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내는 여전히 사랑받고 싶어 합니다. 단지 지금의 그녀는 더 조심스럽고 더 따뜻한 터치를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예전처럼 확 끌어안는 대신 이제는 손등을 한번 쓰다듬고 손목을 감싸 안는 것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가 몰랐던 이 작은 차이들이 결국은 마음을 닫게 만든 겁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우리는 그 마음을 다시 여는 방법을 배워나갈 겁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단지 아내 변화에 귀를 기울이고 그 감각에 맞춰 당신의 손길을 바꾸는 것, 이제 곧 당신은 알게 될 겁니다. 진짜 변한 건 그녀가 아니라 당신이 너무 오래 멈춰 있었던 그 자리였다는 걸. 의학적 진실, 60대 여성의 피부와 감정 반응. 삼쟁님, 왜 아내는 자꾸 놀라도 피할까요? 예전에 난 그랬거든요. 상담실에서 제가 가장 자주 듣는 말 중 하나입니다. 그 질문에 저는 조용히 이렇게 답합니다. 아내 몸이 달라진 게 아닙니다. 그 손길을 받아들이는 감각이 달라졌을 뿐입니다. 그럴 때면 문득 이런 생각이 스치입니다. 혹시 내가 뭘 잘못했나? 아니면 이제 나를 여자로서 느끼지 않는 건가? 하고요. 하지만 여러분, 그건 당신이 잘못해서도 아내가 식은 것도 아닙니다. 단지 당신이 몰랐던 것일 뿐입니다. 60세를 넘기며 여성의 몸은 둔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민감하고 섬세하게 반응하도록 바뀝니다. 특히 피부 아래 얇고 예민한 감각 수용체가 더 활성화되기 시작합니다. 이는 의학적으로도 이미 수많은 연구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쉽게 말해 부드러운 자극에는 더 따뜻하게 반응하지만 갑작스럽고 날카로운 접촉에는 훨씬 더 강한 거부감을 느끼게 되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특히 손목 안쪽, 팔 안쪽, 목덜미처럼 얇고 신경이 몰려있는 부위는 단지 손끝 하나의 스팀만으로도 그녀의 심장이 반응할 수 있으며, 왜냐하면 그곳엔 감정을 자극하는 신경다발이 집중되어 있고 그 신경들은 도파민과 세로토닌이라는
기분과 애착을 담당하는 호르몬의 분비를 직접적으로 자극합니다. 제가 상담 중 진행했던 작은 실험이 하나 있습니다. 한 남편에게 아내 팔 안쪽을 손끝으로 천천히 문질러 보겠습니다. 단 15초. 그 순간 아내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뭔가 풀리는 것 같아. 말은 없었지만 그 손길이 제 마음에 먼저 닿았어요. 그게 바로 나이 든 여성의 감각입니다. 말보다 먼저, 온기보다 먼저 몸이 반응하고 마음이 열리는 구조. 젊었을 땐 자극적이어도 설렘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 자극이 오히려 위협처럼 느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트레스와 감정 기억이 쌓이는 부위에 무심한 손길이 닿게 되면 그건 사랑의 표현이 아닌 경계의 신호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내가 더 이상 여자가 아니어서가 아니라 당신의 손이 그녀의 감각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녀의 피부는 나이를 먹으며 얇아지지만 그 감정은 더 단단하고 깊어지는 방향으로 성장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강한 자극이 아닌 존중과 진심이 담긴 느린 손길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리고 그 차이를 아는 남자만이 그녀의 마음을 다시 여는 열쇠를 손해줄 수 있습니다. 당신이 오늘 밤 조용히 손끝으로 아내 팔 안쪽을 쓰다는다면 그녀의 피부는 기억할 겁니다. 예전의 설렘, 처음 손을 맞잡던 그 순간, 그리고 당신이라는 존재가 여전히 따뜻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터치포인트, 손목, 팔 안쪽, 어깨와 목, 사랑은 때로 말보다 조용한 손끝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손끝이 가장 먼저 머물러야 할 곳, 바로 손목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왜 하필 손목입니까? 거기엔 감정이 있나요? 그 질문에 저는 이렇게 답합니다. 손목은 여자의 기억이 숨은 곳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감정이 처음 옮트던 자리입니다. 손목 안쪽, 맥박이 뛰는 그 조용한 부위는 단순한 피부가 아닙니다. 그곳엔 감정 반응을 유도하는 부교 감신경과 감각 수용체가 몰려 있습니다. 특히 60대 이후 여성의 피부는 얇아지고 이 부위는 더욱 예민해집니다. 그래서 손끝이 그곳을 조심스럽게 스치기만 해도 그녀의 심장은 잠시 멈추고 마음은 그 손길을 기억하게 됩니다. 하지만 조심하셔야 합니다. 무심히 움켜쥐거나 갑작스러운 접촉은 오히려 그녀의 뇌를 위협으로 인식하게 만듭니다. 중요한 건 어디를 만지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만지느냐입니다. 가장 좋은 시작은 이렇습니다. 손등을 먼저 아주 부드럽게 쓰다듬어 주세요. 마치 깃털이 스치는 듯 바람이 살짝 닿는 듯한 그 정도의 섬세함으로 그 다음 손목 쪽으로 천천히 이동해 손바닥 전체로 감싸주세요. 아내 마음이 편한 게 아니라 당신의 손길이 그 마음의 문을 열지 못했던 겁니다. 실제로 제가 만난 수많은 부부들 중 남편들은 공통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예전처럼 어깨도 두드려보고 손도 잡아봤는데 아내가 자꾸 피합니다. 체온이 전해질 수 있도록 15초 정도는 그 자리에 가만히 머물러 주세요. 그 다음엔 엄지손가락으로 손목 중심에서 팔꿈치 방향으로 작은 원을 그리며 천천히 마사지해줘. 말없이 따뜻하게 진심을 담아서. 여기서 중요한 건 기술이 아니라 속도와 진심입니다. 그녀가 느끼는 건 손이 아니라 그 속에 담긴 당신의 마음입니다. 이제 손길은 조금 더 위로 올라갑니다. 두 번째 포인트, 팔 안쪽입니다. 팔꿈치까지 이어지는 이 부위는 많은 여성들에게 유년기의 따뜻함을 떠올리게 합니다. 어린 시절 엄마의 품에 안겼던 기억, 그 부드러운 살결, 따뜻한 체온, 숨결의 리듬, 그 모든 감정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곳입니다. 터치 방법은 간단합니다. 손끝으로 아주 가볍게 쓰다듬도 시작하세요. 마치 새털처럼 바람이 지나가듯. 그 다음 팔 안쪽을 따라 천천히 위로 이동합니다. 이때 중요한 건 속도는 느리게, 리듬은 일정하게, 표정은 부드럽게, 특히 잠들기 전 혹은 막잠에서 깬 시간에 이 터치는 더 깊게 남습니다. 그 시간은 몸과 마음이 동시에 열려있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포인트는
어깨와 목입니다. 이 부위는 단순한 근육 덩어리가 아닙니다. 긴장과 불안, 신뢰와 안정이 모두 축적되는 감정의 창고입니다. 많은 남성들은 이 부위를 너무 강하게 자극합니다. 뒷목을 툭 친다거나 어깨를 세게 주무르는 방식. 그건 위로가 아니라 여성의 신경계를 경계 모드로 전환시킬 수 있습니다. 이 부위를 터치할 때는 반드시 어깨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양손으로 어깨 위를 감싸듯 노려놓고 당신의 체온이 조용히 스며들도록 가만히 머물러 주세요. 그 다음 엄지로 어깨와 목이 만나는 지점을 작은 원을 그리듯 가볍게 눌러줍니다. 이것은 긴장점이 몰린 핵심 부위로 심박과 호흡을 조절하는 부교감 신경의 중심축이 지나갑니다. 이것을 천천히 자극하면 심장은 차분해지고 호흡은 부드러워지며 몸과 마음이 동시에 이완되기 시작합니다. 마지막으로 손바닥 전체로 어깨에서 목 뒤까지 심호흡에 맞춰 천천히 쓸어 올려주세요. 손가락 끝은 단단하지 않게 마치 말없이 속삭이듯 괜찮아. 내가 여기 있어요. 이 손길 하나가 때론 수십 년 동안 굳게 닫혀있던 아내의 마음을 다시 열 수 있습니다. 터치포인트 등과 허리 삶의 무게가 쌓인 곳 한 남편이 상담 중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냥 등을 한번 쓸어줬을 뿐인데 아내가 조용히 울더라고요. 40년을 같이 살았지만 그런 반응은 처음이었습니다. 그 말은 결코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여성의 등과 허리는 단순한 신체 부위가 아니라 오랜 시간 가족과 삶을 짊어지고 버텨낸 기억의 장소입니다. 특히 중년 이후 여성의 몸은 자신도 모르게 등이 굽고 허리가 단단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건 단순히 근육이 뻣뻣해진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아내들은 전혀 다른 말을 하죠. 그 손길이 너무 낯설고 무거워요. 예전엔 간지러워서 웃기라도 했는데 지금은 깜짝 놀라요. 그게 사랑이 아니라 그냥 습관 같아서요. 감정이 쌓이고 말 못할 무게가 놀라운 결과입니다. 의학적으로도 등과 허리 주변에는 자율신경계와 감정조절센터를 연결하는 척추감각신경망이 밀집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부드럽게 자극하면 근육만이 아니라 마음까지도 함께 풀리는 반응이 일어납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할까? 먼저 어깨뼈 사이 즉 견갑골 중간을 양손 바닥으로 조심스럽게 감싸듯 쓰다듬어 주세요. 이곳은 심리적 안정을 유도하는 정서점이 모여있는 지점입니다. 너무 세지 않게 손에 옮길 그대로 전달한다는 마음으로 그 다음 척추에서 손가락 3마디 정도 떨어진 양쪽 근육 라인을 따라 위에서 아래로 천천히 쓸어내려 주세요. 이때 손바닥 전체로 감싸듯이 움직이는 것이 좋습니다. 그녀의 등이 굳어있는 이유는 단순히 나이 때문만이 아닙니다. 그녀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것을 감당하고 버텨왔는지를 몸이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등을 누군가가 가볍게 해줄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그녀는 안심하게 됩니다. 이제는 내가 혼자 짊어지지 않아도 되는구나. 다음은 허리입니다. 허리는 감정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여성이 가장 쉽게 긴장을 쌓는 부위입니다. 특히 허리 옆 움푹 들어간 지점에는 심장과 관련된 반사점이 존재하여 기력 회복과 감정적 안정에 큰 영향을 줍니다. 터치할 때는 절대 압박하지 마사. 손바닥 전체로 감싸듯이 아래에서 위로 심장을 향해 올려주는 방향으로 진행해 주세요. 이는 무게를 덜어주는 손길으로 전달됩니다. 그동안 애썼어요. 이제는 좀 기대도 돼. 한 여성 어르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40년 동안 남편이 제 허리를 만져준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조심스럽게 허리 많이 아팠지 하면 손을 얹어주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이건 단순한 마사지가 아닙니다. 그녀가 짊어져 온 세월을 이해하겠다는 손의 언어입니다. 등은 마음이 쌓이는 곳이고 허리는 신뢰가 슬리는 곳이. 당신의 손이 그곳을 지나갈 때 아내는 말없이 느낍니다. 이 사람은 아직도 나를 지켜주고 싶어 하는구나. 그 감정이 시작되는 곳에서 사랑은 다시 천천히 살아납니다. 터치포인트 밟기, 허벅지 종아리 사람은 매일 걷습니다. 그리고 매일 듣습니다.
하지만 그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가장 무심하게 지나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팔과 귀, 그리고 허벅지와 종아리입니다. 하지만 이 작은 부위들이 당신과 아내 사이에 가장 깊은 연결 통로일 수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먼저 팔입니다. 60세 이후 여성의 발바닥과 발목 주변은 온몸의 신경 말단과 호르몬 반응점이 몰려있는 곳입니다. 특히 발 뒤꿈치는 생식기계와 연결된 반사구로 이 부위를 자극하면 여성 호르몬 분비가 촉진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60세 이상 남성 10명 중 7명은 아내가 스킨십을 거부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60세 이상 여성의 85%는 아직도 따뜻한 손길이 그립다 고 응답합니다. 이 간극 뭔가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그러나 많은 남편들은 발은 낯설다, 민망하다며 이 부위를 다루는 것을 피합니다. 하지만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발을 만질 줄 아는 남자가 마음까지 닿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터치는 간단합니다. 발가락 하나하나를 천천히 감싸고 부드럽게 돌려주세요. 발바닥 가운데 오목한 지점을 작은 원을 그리듯 마사지해 주세요. 그리고 발 뒤꿈치는 양손으로 감싸는 눌러주되 압력은 최소화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발목 깜박을 정맥 흐름을 따라 위쪽으로 쓰다듬어 주세요. 이 손길은 단순히 피로를 푸는 것이 아닙니다. 그녀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무게를 나는 느끼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그걸 가볍게 해주고 싶어요. 다음은 귀. 귀는 단순한 청각기관이 아닙니다. 감정과 기억, 신뢰를 동시에 자극하는 감성의 문입니다. 특히 귀 뒤쪽은 뇌의 기억 회로와 연결된 보이로 이곳을 부드럽게 자극하면 젊은 날의 떨림이 되살아나기도 합니다. 귀 뒷부분에서 목으로 이어지는 곡선을 검지와 중지로 아주 조용히 쓸어내려 주세요. 그리고 귀부를 손끝으로 감싸고 말없이 작게 원을 그리듯 돌려보세요. 그녀는 그 순간 당신과 함께했던 오래된 커튼 문이 첫 뒷맛 충전 떨리던 그 밤 그 기억 속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이제 마지막 문을 향해 갑니다. 허벅지 안쪽과 종아리 뒤쪽 많은 남편들이 이 부위를 위험하거나 조심스러운 곳으로 여기입니다. 하지만 그건 편견입니다. 60대 이후 여성에게 이 두 부위는 가장 외면받았지만 가장 사랑받고 싶어하는 감각의 자리입니다. 특히 허벅지 안쪽은 외부 자극에 극도로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것은 나는 아직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인가를 묻는 감정의 경계입니다. 이 부위에 닿을 때는 절대 급하지 않게 무릎 위에서부터 손바닥으로 감사들 시작해주세요. 손끝보다 손바닥의 옴기로 천천히 안쪽으로 이동하세요. 마치 이렇게 말하듯이 괜찮아? 너는 아직도 아름다워. 마지막으로 종아리, 특히 종아리 뒤쪽 라인은 하체 연료와 림프 그름의 중심축이며 하루의 긴장이 가장 많이 쌓이는 곳입니다. 이곳을 따라 발목에서 무릎 방향으로 손바닥으로 천천히 쓸어 올려주세요. 양손을 번갈아 가며 리듬을 맞추듯 반복해주세요. 그녀의 숨소리를 느끼며 그 속도에 당신의 손이 조용히 따라갈 수 있다면 그녀는 그 손길이 단순한 접촉이 아니라 깊은 위로라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이 모든 손길 끝에 그녀는 다시 느낍니다. 나는 지금도 누군가에게 소중한 존재다. 진짜 회복, 오늘 밤 꼭 실천하세요. 지금 이 순간 당신 곁에 있는 그 사람 수십 년을 함께 살았고 익숙하다는 이유로 어느샌가 당연하게 여겨졌던 그 존재. 하지만 그녀는 지금도 마음 깊숙이 묻고 있습니다. 나는 아직도 이 사람에게 여자로 느껴질 수 있을까? 당신의 대답은 말이 아니라 오늘 밤 당신의 손끝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복잡할 것 없습니다. 그녀를 불수가 않으려 하지 마세요. 어색한 농담이나 무심한 손길도 아닙니다. 그저 조용히 그녀의 손등에 손을 얹어보세요. 우리는 노년의 여성을 감정도 욕망도 식은 존재로 착각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그 반대입니다. 여성은 나이가 들수록 더 깊이, 더 섬세하게 반응합니다. 예전엔 우선 엄격던 무심한 터치도 지금은 마음을 닫게 만드는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천천히 손목을 감싸고 따뜻한 체온을 전해주세요. 그녀는 그 손길 하나로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사람, 아직도 내 마음을 알고 싶어 하는구나. 사랑은 기술이 아닙니다. 정답도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사랑은 멈추지 않는, 손에서 다시 피어난다는 건 많은 남편들이 말합니다. 이제 와서 뭐가 달라지겠어. 하지만 저는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에야말로 가장 늦지 않은데 오히려 가장 좋은 순간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이 들수록 여성의 감정은 더 깊어지고 당신의 진심은 더 또렷하게 전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당신의 삶을 조금이라도 울리고 움직였다면 오늘 밤 그 마음을 손끝에 담아 실천해 보세요. 그리고 내일 아침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댓글로 조용히 나눠주세요. 그녀가 흘린 눈물, 작게 건넨 미소, 혹은 아직 열리지 않은 마음까지도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다면 그 또한 회복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은 단순한 버튼이 아닙니다. 그건 당신이 아내에게 다시 다가가는 작은 용기의 표현이 됩니다. 우리의 따뜻한 손길이 더 많은 부부에게 닿을 수 있도록 이 여정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사랑은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 손에서부터. 그래서 당신이 지금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왜 변했는가를 따지기보다 어디서부터 어긋났는지 다시 돌아보는 일. 이 영상은 그 단서를 찾아가는 여정의 시작입니다. 누구도 알려주지 않았던 여성의 감각, 그리고 잊혀졌던 손길의 힘. 이제부터 우리는 아내의 마음으로 가는 7개의 문을 함께 열어보려 합니다. 혹시 당신도 언젠가 아내와 손이 어긋났던 기억이 있으신가요? 그 순간이 생각나신다면 지금 댓글로 조용히 나눠주세요. 당신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 공간에서 서로의 고백을 통해 다시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채널을 구독하신다면 앞으로도 당신을 위한 진짜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릴게요.